안녕하세요, 명구입니다. 시즌 말에 3경기씩 드랍하는 버릇이 또 나왔습니다. 웨스트햄전, 노팅엄전에 이어 맨유전도 무승부를 기록하며 3경기에서 승점을 2점밖에 따오지 못했습니다. 왜 승리하지 못했는지, 어떻게 비길 수 있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라인업부터 보겠습니다. 최근 라인업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칼라피오리가 리그 3경기 연속 선발로 나오면서 스켈리가 또다시 벤치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르티넬리가 예상보다 일찍 복귀했습니다. 바로 후반전에 투입돼서 뛰는 거 보니 땡겨 쓴 건 아닌 것 같고 몸 상태도 좋아 보였습니다. 와중에 스털링은 티어니한테도 밀려서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첼시전에 스털링 못 쓸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못해서 못 나옵니다. 아모림은 역습에 의존하는 컨셉을 들고 왔지만 전반전 맨유의 경기력은 무기력했습니다. 특히 높은 압박을 받으면 빌드업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가 반복되었습니다. 아모림이 3백 시스템을 활용했지만 이는 오히려 아스날이 전방 압박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메리노가 한쪽으로 몰기 시작하면 맨유는 짧은 빌드업을 가져가기 쉽지 않았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걷어내거나 아예 반대편으로 보내야 했는데 반대편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불안한 모습을 계속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맨유는 빌드업 과정에서 수적 열세로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롱볼에 의존하는 비효율적인 공격을 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지르크지는 7개의 경합 중 한 번밖에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전반전 동안 맨유의 패스는 15%가 롱볼이었고 이 중 28%만이 정확하게 전달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스날도 만만치 않게 수준 낮은 경기력을 보여주며 잠이 쏟아지게 만들었습니다. 전반전 추가 시간에 오나나의 롱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트로사르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고 위험 구역에서 프리킥을 내줬습니다. 여기서 라야가 공간을 너무 많이 내줬다는 의견도 있지만 신장이 유일한 약점이라 생각되는 라야에게 키커가 신중하게 찰 수 있는 데드볼은 뭘 해도 막기 힘든 부분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킥 벽이 규정보다 멀리 서 있던 것도 변수였습니다. 이번 경기의 주심이었던 테일러가 표시한 벽의 위치는 10야드가 아닌 11.2야드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경기 중 리플레이 장면에도 거리가 나오면서 잘못된 부분인 걸 보여줬지만 아스날 선수들은 당시에 항의하지 않았고 이는 아쉬운 부분일 수도 있었습니다. 실점 이후 라야는 후반전에 선방쇼를 보여줬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발로 막아내기도 하고 지르크지가 뒷발로 잘 노린 공을 가랑이로 막아내기도 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에는 브루노의 슛을 한 차례 막아내고 이후 볼 처리까지 완벽하게 하면서 아스날을 패배에서 구해냈습니다. 메리노가 미드필더로 위치를 옮기고 빌드업 중 압박을 당해 호일룬에게 큰 기회가 왔지만 라이스가 슈팅 시도조차 못하게 막아냈습니다. 라이스는 태클하는 거 보면 공을 긁어오는 것도 아니고 뭔가 쑥하고 빼내오는 태클을 정말 잘합니다. 경기 내용만 보면 아스날이 승리할 만한 경기는 아니었고 오히려 승점 없이 돌아왔어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였습니다. 특히 공격에서의 답답한 모습은 익숙한 장면이었습니다. 맨유의 깊게 내려앉은 수비를 효과적으로 뚫지 못했고 PSV전처럼 공간을 활용할 기회도 부족했습니다. PSV는 맞불을 놓으면서 많은 공간을 내줬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는 그런 팀을 찾기 어렵습니다. 맨유 역시 아모림의 의도대로 내려앉아 수비를 두텁게 유지하며 역습 기회를 노리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이는 앞선 웨스트햄전과 노팅엄전에서의 흐름과 유사했습니다. 메리노가 또다시 펄스9으로 나오면서 답답한 공격을 해결해줄 공격수도 없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메리노는 펄스9 역할을 맡으면서 상대를 끌어내려 했지만 내려앉은 맨유 상대로는 공간이 나오지 않아 별 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경기 중간중간 좋은 플레이를 펼쳤지만 박스 근처에서의 창의성 부족과 상대의 밀집 수비를 뚫지 못하는 모습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다 결국 동점골은 박스 안이 아닌
라이스의 중거리에서 나왔습니다. 티어니와 마르티넬리가 투입된 이후에는 좀 더 다이렉트한 공격이 가능해졌지만 결정적인 순간 트로사르가 티어니의 크로스를 살리지 못하며 역전골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최근 칼라피오리가 출전 기회를 많이 얻으면서 8번 미드필더로 포지션을 옮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가지 근거를 들어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수비를 그닥 잘하는 선수가 아닌 건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상대 윙에게 안 털리는 경기를 찾기 힘들 정도로 발빠른 선수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몇몇 장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은어네리의 패스미스로 맨유의 역습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가르나초가 있는 우측으로 공을 돌리면서 칼라피오리 쪽을 공략합니다. 다음 장면에서도 은어네리가 턴을 하다 소유권을 잃습니다. 맨유는 곧바로 공을 우측으로 돌려 또다시 칼라피오리를 공략합니다. 그래서 칼라피오리의 단점을 가리려면 수비 부담부터 덜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 칼라피오리의 움직임입니다. 칼라피오리가 출전하면 8번에 위치하던 라이스가 파티와 3선을 이뤄서 빌드업 할 때가 더 많아지고 진첸코, 스켈리가 출전했을 때와는 달리 풀백이 공을 많이 만지진 않습니다. 패스를 받는 위치도 라이스가 더 낮아지고 풀백의 위치는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 테타볼에서 8번의 움직임입니다. 테타볼에 433이 정착한 이후 좌측 미드필더를 맡은 선수들은 공격 시에 거의 세컨톱 수준으로 활동 반경을 가져갑니다. 주로 톱이 끌어당긴 공간을 공략하거나 하프 스페이스에서 더미런을 뛰면서 상대 선수를 끌어당깁니다. 이건 칼라피오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이스 백업으로 나오는 진첸코보다 칼라피오리가 8번에 더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 걸리는 게 있다면 전방 압박 시스템에 적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도 할 줄 안다면 팀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챔스 16강 2차전에 여유가 있으니 풀백에 진첸코나 니콜스를 기용하고 칼라피오리를 미드필더로 실험하는 걸 한번 보고 싶습니다. 맨유가 압박을 할 때마다 뛰어난 빌드업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실점 장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후반전에 몇 차례 환상적인 선방을 보여주며 힘을 구했습니다. 공격적으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라이스의 동점골을 돕는 컷백을 보여줬습니다. 웨데고르와 좋은 호흡을 보이면서 맨유의 수비 뒷공간을 꾸준히 노렸습니다. 지르크지를 상대로 피지컬에서 우위를 점하며 상대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냈습니다. 공을 차분하게 소유하며 수비에서 안정감을 제공했습니다. 전반전에는 별다른 위협을 받지 않았지만 후반전에는 조금 더 많은 압박을 받았습니다.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줬으나 PSV전에 비해 영향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가르나초에게 뒷공간을 내주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안정적인 패스로 경기를 풀어나갔습니다. 깔끔한 경기 운영을 보여줬지만 특별한 임팩트는 없었습니다. 경기 내내 활발히 움직이며 창의적인 패스를 공급했습니다. 맨유가 수비적으로 내려앉자 영향력이 줄어들었습니다. 동점골을 기록하며 승점을 가져다줬고 경기 막판 호일룬의 결정적인 찬스를 차단했습니다. 경기 내내 엄청난 활동량을 보여주며 공수 양면에서 활약했습니다. 몇 차례 좋은 터치는 있었지만 볼을 소유한 뒤 공격 전개가 자주 끊겼습니다. 두 차례 실수로 맨유에게 역습을 허용했습니다. 최전방에서 열심히 뛰었지만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경기 막판에는 위험한 실수를 범해 실점할 뻔했습니다. 전반 막판 불필요한 반칙으로 프리킥을 내주며 실점의 원인이 됐습니다. 경기 내내 부진했고 기대했던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교체 투입 후 빠른 스피드로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오나나의 선방을 이끌어낸 슈팅도 있었습니다. 칼라피오리를 대신해 들어왔지만 경기 흐름을 크게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경기를 마쳤습니다. 이번 경기의 베스트는 라야, 워스트는 트로사르입니다. 리그 우승은 무슨, 이제 챔스 진출권 사수가 중요합니다. 프리미어 리그는 5위까지 챔스를 나갈 가능성이 큰데 1위인 리버풀이랑 15점 차,
5위인 맨시티랑 8점 차이입니다. 하베르츠와 제주스는 시즌 중 돌아올 일이 없고 이 경기력이 유지된다면 리그 한 경기 한 경기 이기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예상보다 빠른 마르티넬리의 복귀와 곧 사카가 복귀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경기는 챔피언스 리그 홈에서 PSV와의 2차전이 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